네, 그래서 이제 크루즈 어널리시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바이벌 아웃컴에 대해서의 멀티베리어블 어널리시스인 콕스의 pH 리그레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콕스의 pH 리그레션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코베레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서바이벌 그러니까 타임 투 이벤트를 모델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타임을 추정하기보다는 결과적 얘도 이벤트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 보정된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를 각각 추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이제 스태티컬 아웃풋이 해자드 레이쇼입니다. 아까 카플란마 에스티메이트에서는 그냥 각각의 어떤 시점에서의 프로바빌리티는 얼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지 p-value를 이렇게 제시하는 게 끝이었다면 얘는 전체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의 메저드된 이펙트로 해저드 레이쇼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수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잘 돌려놓고 테이블에다가는 해저드 레이쇼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콕스를 막 잘 돌리시고 난 후에 테이블에다가는 오즈 레이쇼를 하시고 이러면 이제 그 통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분석을 제대로 했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뭐 선생님들 SPSS나 이런 걸 보시면 사실은 로지스틱에 대한 아웃풋이나 콕스에 대한 아웃풋이 유사하니까 이게 막 그 혼동되셔가지고 헷갈리셔가지고 잘못 기재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을 내가 콕스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테이블에는 해저드 레이쇼가 이제 기입이 돼야 되고 로지스틱을 한다라고 하면 꼭 오드 레이쇼가 기입이 돼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로지스틱과 유사하게 이벤트하고 이제 코베리의 관계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타임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로지스틱보다는 좀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갔고 특히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중도 탈락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로지스틱에서는 제외시키게 될 가능성들이 크지만 콕스는 다 살릴 수가 있다. 왜냐면 최소한 이 사람의 팔로 듀레이션이 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지스틱보다는 더 많은 이제 케이스라든지 정보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내용이 풍부하다. 다만 타임이라고 하는 정보를 캡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지스틱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포셔널 해저드 그러니까 콕스의 pH 리그레션을 이제 좀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면 얘가 그냥 콕스 모델로 하면 되는데 프로포셔널 해저드라고 하는 걸 꼭 이게 중간에 집어넣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가 이제 이거에 대한 게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콕스의 pH 리그레션의 어셈션은 해저드 레이쇼가 시간에 따라서의 이제 상대적인 해저드가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해저드가 막 달라지거나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콕스의 pH 리그레션은 돌아가는 가격이지만 잘못된 해저 레이쇼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 pH 어셈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오즈 레이쇼에서 아까 오지나 그 프로포셔널 오즈 어셈션을 점검을 했듯이 얘도 꼭 그 내용을 점검을 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이 되겠는데요. 지금 아이고 지금 이것은 지금 이제 이식하고 케모하고 이제 하는 거를 이렇게 그 비교를 한 이제 서바이벌 커브가 되겠는데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여기 제가 빨간색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케모가 더 프로바빌티가 높지만 이 지점을 지나버리면 오히려 케모가 더 프로바빌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될 때는 해저드 레이쇼가 일정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케모에 대한 해저드 레이쇼를 한다라고 하면 해저드 레이쇼가 오히려 이제 0보다 미만일 거고 여기는 이제 오히려 프로바빌티가 안 좋으니까 해저드 레이쇼가 1 이상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한 해저드 레이쇼를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pH 리그레션을 만족을 못하는 상황이 되겠고 이럴 때는 이제 콕스를 쓰지 못하는 거죠. 콕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pH 리그레션을 쓰면 안 되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서바이벌스에 대해서의 이제 목적을 설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통계적인 방법이 타임 익스텐디드 콕스 모델이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점선을 기준으로 여기 해저드 레이쇼 여기 해저드 레이쇼를 각각 산출할 수 있는 익스텐디드 콕스 모델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콕스의 pH 리그레이션은 그냥 분석을 하면 안 되고 꼭 이런 식의 pH 어섬션을 만족을 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점검을 하든지 그래프적인 내용으로 점검을 하셔서 꼭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해저드 레이쇼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로 콕스의 pH 리그레이션을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레퍼런스 카테고리를 이제 세팅을 해야죠.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미그레이션을 멀티밸류 어널리시스를 하기 전에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별, 하이퍼텐션, 스모킹은 다 노를 레퍼런스 카테고리를 뒀고 토스는 여전히 SVO를 레퍼런스 카테고리를 뒀습니다. 뒀고 이제 콕스의 패치 리그레이션을 돌리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패키지에서 콕스의 패치 리그레이션이 가능한데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서바이벌 패키지 내에서 콕스의 패치 리그레이션을 한번 수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콕스의 패치 리그레이션을 하는 함수는 여기 있습니다. COX, 콕스, PH, 다 소문자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여기가 이제 결과 변수, 종속 변수를 집어넣는 내용인데 아까 했던 똑같은 생존 함수에 대해서의 타임 투 이벤트, 타임 투 이벤트를 이제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물결 표시에서 각각의 독립 변수, A지부터 토스까지를 각각 연결시켜주는 독립 변수들을 지정을 하고 이거를 저는 CPH라고 하는 그 오브젝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썸머리 함수를 통해 가지고 분석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공학계도 일단은 아까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로지스도 그렇고 오젠 로지스에서는 정말 구치절하게 이런 식의 이제 코에피션트 값만 줬는데 얘는 다행히 해자드 레이쇼 값을 이렇게 이쁘게 주고 있습니다. 해자드 레이쇼 값과 신뢰 구간과 피밸류도 이렇게 주고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더 이상 뭐 아까 복잡하게 뭐 오드 레이쇼를 이렇게 계산하실 필요 없이 여기 썸머리 함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밸류를 보면 이렇게 옆에 표시되어 있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팩터다. 그러니까 AG도 유의하고 하이퍼텐션도 유의하고 토스도 다 유의하다. 라고 하는 걸로 됐고 해저드 레이쇼가 이렇게 AG가 그러면 해저드 레이쇼하고 신뢰구가 있는데 AG 같으면 AG가 한 살씩 증가할 때마다 사망할 가능성이 1.03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토스 같은 경우에는 토스 1이 이제 LA이기 때문에 스몰 베스 오클루전에 비해서 LA인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할 가능성이 이제 2.94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콕스의 pH 리그레이션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이제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얘도 멀티밸류 어널리시스이기 때문에 자주공성을 꼭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주공성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 멀티밸류 어널리시스에서 다중성을 점검을 하는 거는 이 RMS 패키지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 RMS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MS 패키지를 이렇게 불러드리고 그게 대해서 VIF라는 것을 이제 콕스를 돌렸던 오브젝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 저희가 이제 VIF에 대해서의 결과값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VIF 값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씁니다. 약간 조금 위험하다가 이제 기준이 2.5 이상이었고 얘는 100% 다중성이 실행이 됐다,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1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으로 이렇게 VIF 값을 이렇게 했더니 다 펄스, 그러니까 즉 발생된 게 없기 때문에 다중성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2.5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토스 이 내에서 이렇게 이제 좀 의심이 되는데 사실 이건 한 그룹 내에서의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이렇게 VIF 값이 높은 거는 다중성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서로 다른 변수들끼리
서로 다른 변수들끼리. 예를 들어서 하이퍼텐션하고 SBP 간에 대해서의 VIF가 여기가 이제 5고 여기가 이제 4였다. 그러면 둘 간에는 조금 코릴레이션이 좀 있네. 다중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나? 라고 의심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변수들끼리 VIF가 이렇게 좀 크면 의심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다 다행히 10 이상을 넘어가는 항목들이 변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중성은 발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pH에 대해서 어썸션을 점검을 하는 내용은 뭐 다른 패키지를 설치할 필요 없고 그냥 이거 서바이벌 패키지 안에서 이걸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ox.zph 라고 하는 이제 함수로 실행을 시키시면 되고 바로 안에 여기 아까 콕스를 돌렸던 오브젝을 지정을 하시고 그걸 이제 저는 CZPH라고 하는 오브젝으로 또 저장을 했고 그걸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래에 출력을 해봤더니 아래와 같은 결과가 떴습니다. 떴더니 이제 어떤 결과들이 있냐면 각 항목별로 각 변수별로 pH 어순션을 만족을 하는지에 대한 p-밸류를 이렇게 하고 글로벌 전체 오버롤하게 이제 pH 어순션을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글로벌한 테스팅 결과를 보면 pH 어순션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항목이 그럼 pH 어순션을 만족을 하지 못하느냐? 봤더니 지금 보면 AG, SBP. 얘네들은 이제 pH 어순션을 만족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고, 나머지 이제 항목들은 pH 어순션을 이제 만족을 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AG하고 SBP가 보정하는 이제 팩터로 한다라면, 저는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이제 가지 않고, 그냥 만약에 토스가 이제 메인 익스포저에 대한 결과고, 보정된 얘는 해저 레이셔만 산출하면 되고, 나머지들은 보정만 하면 된다. 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이제 접고, 토스는 어차피 pH 어순션을 만족을 했으니까, 그대로 이제 아까 앞에 있던 해저 레이셔 결과를 제시할 텐데 예를 들어서 나는 AG나 이렇게 SBP 다 제시를 해야 된다. 다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지금처럼 이제 요새 리뷰어들이 콕스의 pH 프로포션 해저 어썸션을 만족을 했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추세여가지고 이러면 사실은 만족을 못하는 애들가 두 개가 있다. 하지만 우린 제시한다. 뭐 그렇게 가면 이제 리뷰어가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면 사실은 방법은 아까처럼 이제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는 이제 해저드 레이쇼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좀 찾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심플하긴 한데 지금 문제는 두 가지는 다 연속형 변수라서 그렇게 또 찾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쉬운 편은 아니어서 이럴 때가 사실은 조금 난감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더 상위 레벨의 이제 분석 방법, 콕스의 그 분석을 하면서 타임 디펜던트 콕스라고 하는 방법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조금 확장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 두 가지 팩터를 살리면서 가셔야 되면 통계학자한테 SOS를 치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이제 그 카테고리칼 변수가 이제 pH 저순편을 만족을 하지 않는다. 근데 걔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보정 변수로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까 했던 스트레티파이드 콕스도 이용을 하셔도 돼요. 스트레티파이드 콕스를 이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그래프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걸 찾으셔가지고 그 특정 시점 전과 후에 대해서의 해저드 레이쇼를 각각 산출해서 해저드 레이쇼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제시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pH 어썸션은 저도 사실은 뭐 엄격하게 가는 연구면 꼭 점검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를 하고 리뷰어가 질문을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막 부랴부랴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점검을 하고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지금 서바이벌 어널리시스에 대해서의 멀티밸 어널리시스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팔레요. 이제 제일 유명한 TPA 그 95년도에 했던 이 NINDS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습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TPA랑 플라시보를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게 대해서 이제 서바이벌, 분포가 차이가 있는지 로그랭크 테스트를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에이지와 젠더하고, 그 다음에 NS 스케일,
그 다음에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을 할 때에 대해서 스트래티피케이션 팩터를 이제 보정 변수로 하고 이 트리트먼트를 다 포함한 독립변수에서 꼭지 pH 리그레션을 사용을 해보고 이때 이제 다중구성도 점검을 해보고 예, 특히 이제 트리트먼트에 대한 pH 어전션을 점검을 해보고 예, 이 트리트먼트에 대한 해저드 레이쇼 그러니까 뭐 플라시보에 대한 해저드 레이쇼를 하셔도 되고 TP에 대한 해저드 레이쇼를 하셔가지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변수 설명은 아래 다음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웃컴 데이터는 여기에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트리트먼트와 독립 변수들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예. 실습 내용을 이제 진행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실습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출해 주시면 예, 선생님들 리펀드에 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